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8억 원 상당의 안막 롤 스크린을 학교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경찰이 24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는 전라남도 교육청 공무원 12명도 포함됐습니다. 장서궁 교육감은 자성한다면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28억 원 상당의 안막 스크린 납품 비리를 수사해온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가 공무원 1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남 지역 학교 62곳에 28억 원 상당의 안막 스크린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와 브로커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계약을 맺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막 스크린은 체육관과 강당 등의 햇빛을 차단하는 블라인드와 유사한 설치물입니다. 공무원들은 안막 스크린 설치 사업에서 해당 납품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1억 원 가까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조달청 계약 내용과 다른 낮은 사양의 제품을 설치한 업체 대표 2명과 대표에게 13억 원을 받고 교육청 공무원들과 알선시켜준 브로커 10명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달청 계약을 이제 소위 A 제품으로 계약을 했는데 B 제품 이제 낮은 사양으로 B 제품을 설치를 한 거예요. 이런 계약을 따려고 또 알선 브로커들한테 이제 수수료를 주고요. 브로커들은 공무원들에게 이제 뇌물 공여를 했고요. 장서궁 전남도 교육감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뼈를 깎는 각오로 자성한다며 도민에게 사과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고강도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과정에서 안막 스크린과 상관없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공무원들도 45명이나 적발됐습니다. 뇌물수수에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공무원들이 대거 비리로 적발되면서 전라남도 교육청의 청렴도에도 금이 갔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초등학생 돌봄 전담사 절반 이상이 오늘로 예정된 전국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전라남도 교육청은 광주 전남 초등 돌봄 전담사의 67%인 600여 명이 오늘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주관하는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돌봄 전담사와 마을 돌봄기관을 활용해 돌봄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쓰지 않는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 말고도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가 속속 생겨나면서 이용자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신용카드 대신 스마트폰을 현금 인출기에 접촉한 뒤 필요한 현금을 찾아갑니다. 금융권에서는 최초로 광주은행에서 실시하는 디지털 금융 상품입니다. 요즘 현금을 잘 안 들고 다니는데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이렇게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도 현금을 찾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신협을 찾은 강순자 씨는 도장이나 신분증 없어도 새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에 바이오 정보가 이미 등록돼 입출금 등 금융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신분증도 안 가지고 올 때 급하게 또 다시 막 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번거로움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이 같은 디지털 금융 서비스는 타 은행 계좌를 조회하는 오픈뱅킹과 알고리즘 분석을 통한 포트폴리오 추천, 챗봇을 이용한 금융 상담 등으로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고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올해는 서비스 이용률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은행들도 이런 수요에 맞춰 디지털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분증 등 또 초개인화, 초연결 서비스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일반 은행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와 경쟁이 치열해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디지털 금융 소외 계층을 줄이기 위해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아파트 입주민 대표가 경비원을 해고하겠다며 경비실 열쇠를 바꿔서 논란이 되고 있는 KBS의 보도와 관련해 나주시가 재발 방지에 나섭니다. 나주시는 관내 아파트 등 전체 공동주택에 경비원 인권 존중 내용을 담은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을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개정법에는 입주자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세 물건 부족 속에 광주 지역 아파트의 전세 가격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주 기준 광주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에 비해 0.05%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전세 가격은 0.11%가 올라 상승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한편 전남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는 0.08%, 전세가는 0.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전국에서 의대가 없는 유일한 지역인 전남의 수건이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유치입니다. 당정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으로 성큼 다가온 것처럼 보였지만 극심한 의료계의 반발로 논의가 멈췄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여전히 여러 경로로 유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세우는 등의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 발표된 건 지난 7월.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이며 전라남도는 사실상 의대 유치 확정이라고 받아들일 만큼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정책 논의가 전면 중단되면서 의대 유치도 동력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천대 의대 유치 추진위원회가 발대식을 열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의대 유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위에는 순천과 여수, 광양, 고흥, 보성, 구례 등 전남 동부시군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산업단지가 많고 인구가 밀집해 중증 질환 대응 체계가 절실하다는 게 동부권 의대 유치 주장의 핵심 근거입니다. 순천대학교의 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그래서 전남 동부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일 것입니다. 최우선 과제는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의정협의체에 전남 의대 유치안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순천대 의대 유치 추진위원회는 특히 정치권을 대상으로 의대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활동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의정협의체에서 의과대학 신설 의제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에 저희의 결집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이 여전하고 의정협의체 구성도 진통을 겪고 있어 전남 의대 유치가 가시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광주시가 대규모 예산을 투자한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광주시 의회에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이유로 거부했다면서 이는 어떤 감시와 견제도 받지 않겠다는 오만함을 드러낸 폭거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글로벌 모터스의 일대 주주인 그린카진흥원의 원장 자리에 현대차 임원을 앉힌 것은 광주시의 부분적인 감시와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정의당은 노사 상생과 투명한 감시를 외면하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 대해 이용섭 시장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글로벌 모터스가 구내식당 입찰에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시의회의 자료 요청을 거부한 데다 일대 주주인 광주 그린카진흥원장에는 현대차 출신의 임원까지 앉혔다며 이용섭 시장과 민주당 광주 국회의원들은 노사 상생 일자리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자각하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북구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내일 외국인 유학생 5.18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엽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10여 개국 출신의 유학생 30여 명이 참여하며 말하기 대회와 함께 5.18 역사 체험 행사도 열립니다. 광주 광산구는 내일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2020 광산 공유데이 행사를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날 행사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과 5곳의 행사장에서 천연 비누와 가든 트레이를 만드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행사에서 제작된 물품은 돌봄 가족들에게 전달됩니다. 순천시는 기적의 도서관 개관 17주년을 기념해 오는 9일과 10일 다채로운 행사를 엽니다. 9일에는 기적의 도서관 역사를 볼 수 있는 사진전을 비롯해 생일을 주제로 한 도서 전시가 열리고
10일에는 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생일떡 나눔 행사를 마련합니다. 전라남도가 마련한 올해 도시숲조성 관리평가에서 신안군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수목 배치와 수목 상태, 관광객 이용도 등을 고려해 평가한 결과 신안군의 도초 팽나무 명품 숲길과 나구송 수변공원이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채소 수급 안정화로 김장 비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광주 양동시장 등 전국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은 모두 30만 9천 원으로 3주 전보다 23%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출하량이 늘어난 배추와 무의 가격이 각각 52%와 28% 하락하면서 김장 비용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여수에서 검은 항로에 취항하기로 한 여객사가 사업 중단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에서 검은 항로 여객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지난 4일 면허 신청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선사 측은 지난달 30일부터 운항하려고 했지만 해수청에 면허가 나지 않아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수청은 면허 처리 기간이 오는 13일까지이지만 행정 절차 단축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선사 측의 사업 재개 의향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수시가 갯바위를 무단으로 훼손한 리조트에 대해 원상 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리조트는 여수시로부터 공유수면 점유 사용 허가를 받아 해안에 데크를 설치했는데 지난 9월 태풍으로 유실되자 무단으로 갯바위에 시멘트를 타설하는 등 복구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시는 원상 복구가 끝나면 공유수면 점유 사용 허가도 취소하겠다며 여수해경도 조사에 들어간 만큼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용빈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광주 구간경계조정과 관련해 광산구 첨단 1, 2동의 북구 편입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두 의원은 광주시가 구간경계조정안을 연말 시한으로 정해놓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2017년 인구를 기준으로 마련된 조정안은 근시안적이고 땜질식 졸속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겨울의 문턱인 입동을 하루 앞둔 오늘은 쌀쌀함이 조금 덜합니다. 날은 흐리지만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4에서 11도가량이나 높은데요.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10.6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은 18도까지 올라서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일시적으로 포근해지겠습니다. 다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모레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종일 흐리겠습니다.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고흥과 여수, 광양 등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10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평 11도, 담양 9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여수 18도, 고흥 17도, 광양 19도가 예상됩니다. 목포 17도, 강진과 해남 18도, 진도 19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9도에서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아침 기온이 5도 밑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